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토피 호전 속도를 좌우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환자 그룹을 소아 아토피, 스테로이드를 끄는 성인 아토피, 스테로이드를 여전히 사용 중인 성인 아토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이었죠. 스테로이드를 끊고 급격한 리바운드가 지나가고 나면 탈스가 다 끝난 줄로 생각을 하시는데,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다 보면 스테로이드로 기능이 억눌려 있던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탈스 과정이 또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지난번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복습해 주시고요. 자, 15년간 스테로이드 쓰다가 끊은 지 3년 된 성인 아토피.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이 똑같은데 탈스 정도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저는 무엇을 보고 환자분들의 탈스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체내에 농축된 스테로이드 총량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사용한 스테로이드의 강도, 스테로이드 사용 부위나 제형,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단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강도는 얼마나 강하게 혈관을 수축시키는지를 기준으로 7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가장 강한 스테로이드는 7단계 가장 약한 스테로이드보다 600배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똑같이 15년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1단계 스테로이드를 쓰신 분과 7단계를 쓰신 분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겠죠. 일단 화면에 스테로이드 외형제의 단계와 대표적인 제품명을 정리해서 띄워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사용했던 제품명과 그 레벨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그래도 본인의 질환과 스테로이드의 위험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시면서도 제품명을 모르시는 분, 강도가 제일 강한 1단계 제제를 증상과 상관없이 장기간 즐겨 사용하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탈스 과정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스테로이드를 끊은 지 제법 되었다고 말씀하셔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 과정 중에도 탈스 증상이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테로이드 제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뭉뚱그려서 연고라고 지칭하는 외용제에는 연고, 크림, 로션, 겔, 샴푸 등 다양한 제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고가 스테로이드 강도가 제일 강하고 크림, 로션, 겔, 샴푸 순서대로 강도가 약해집니다. 게다가 샴푸는 씻어내니까요. 물론 연고보다는 약보다는 주사의 강도가 강한 것은 맞지만 그런 경우는 심한 케이스죠. 처음부터 스테로이드 약이나 주사를 처방하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같은 성분, 같은 농도의 스테로이드라도 연고를 발랐을 때 더 강한 스테로이드에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신체 각 부위마다 피부층의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토피가 올라온 부위가 어딘가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흡수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양을 발랐어도 발바닥은 0.05%, 손바닥은 0.1% 정도 흡수됩니다. 팔뚝은 1%, 겨드랑이는 4%, 얼굴은 7%, 눈꺼풀이나 생식기 점막은 30%가량의 흡수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손발에 아토피가 심한 분과 얼굴이나 점막에 아토피가 심한 분은 스테로이드에 노출된 정도가 전혀 다를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몸에 바르는 스테로이드와 얼굴에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다른 제품으로 처방 받으셨을 텐데요. 몸에는 강도가 비교적 센 제품으로, 얼굴이나 점막에 바르는 제품은 레벨이 낮은 것으로 구분해서 바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피부에 쓰는 연고구나 생각이 되면 아무거나 쓰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약이 다 그거지 뭐 왜 이렇게 귀찮게 신경 써야 돼 하면서 막 섞어 바르시다가 이거는 별로인 것 같고 이게 효과가 좋네 하면서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즐겨 쓰시게 되죠. 몸에 쓰는 스테로이드를 얼굴이나 점막에 쓰셨다면 강한 스테로이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스테로이드 사용법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스테로이드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바른 부위 위에 랩이나 꺼즈, 붕대, 양말이나 장갑 등으로 아토피 병변을 커버해서 더 흡수를 시키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경우에 외용제 성분이나 강도와 상관없이 스테로이드 흡수율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물론 사용 당시에는 효과가 좋았겠죠. 그러나 사용량이나 사용기간, 스테로이드의 등급에 비해서 체내에 축적된 스테로이드 양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등급도 낮고 사용기간도 짧은데 생각보다 탈스테로이드 과정을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시고 기간도 길게 나오는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탈스테로이드 정도를 예측하는 두 번째 요인입니다. 저는 아주 긴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독소 배출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체크합니다. 평소에 디톡스에 신경을 쓰신 분들은 탈스 과정이 잘 진행이 되었다 보고요. 독소 배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멈췄다 뿐이지 체내에 침착된 독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탈스 과정을 지나가기 위한 독소 배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토피 회복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권하는 건강 수칙이 있습니다. 저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토피를 치료한다는 모든 병의원에서 공통적으로 권하는 아토피 관리 수칙이죠. 알러지 반응이 없는 질 좋은 유기농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식품 첨가물이나 인공감미료, 인공색소가 포함된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과자, 아이스크림, 피자, 치킨, 사탕, 초콜릿, 음료수, 가공식품 이런 거 먹지 말라 그 말이죠. 물을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 마셔야 합니다. 매일 반신욕을 하면서 몸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독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피부에 유해한 성분이 없는 보습제를 사용해서 피부 표면의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환기해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먼지는 자주 청소해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농약, 보존제, 세제, 클렌저 등의 화학 제품에 노출되는 것을 주의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죠. 설마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기본 수칙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것이 아토피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몸의 독소 해독과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특별히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병의원에서는 평생 관리하며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명쾌한 한의원에서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위와 같은 각종 요인에 대해 탈감작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매번 접촉할 때마다 악영향을 받던 그 연결고리를 상쇄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활수칙이 몸에 익지 않아 아주 낯선 분들이 계십니다. 아토피가 그렇게 심한데 담배를 안 끊으세요. 간접흡연도 안 좋다고 하시는 와중에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십니다. 중금속 오염도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 나파뮤 페인트나 본드 같은 화학 제품, 심지어는 아말감으로 치아를 떼운 것이 안 좋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포탈레이트,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 나쁘다는 거 모두 우리 알고 있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뜨끈한 음식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서 오죠. 랩을 둘둘 감아서 전자레인지도 돌리시고요. 기름이 반질반질한 패스트푸드 포장지, 그 성분이 녹아 나왔는데 환경 호르몬과 섞어서 맛있게 드십니다. 농약이 안 들어간 유기농 제품에는 그렇게 돈을 쓰시면서 가정용 살충제는 아낌없이 뿌리시죠. 공중에 뿌렸다가 바닥에, 옷에, 가구에, 피부에 묻었는데 닦지 않고 신경을 안 쓰십니다. 기발성 유기화합물, 당연히 피부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시고 냄새를 빼지 않습니다. 가구나 소파에 광택제를 아낌없이 바르십니다. 고기를 직화로 구워 드십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심한 것, 오늘 미세먼지 극심한데 전혀 신경을 안 쓰십니다. 땀이 났는데 그냥 그 옷을 계속 입고 계시고요. 집에 들어오면 씻어야 할 텐데 물이 닿으면 피부 병변이 아프다고 안 씻습니다. 살짝 닿아도 아픈데 반신욕은 당연히 안 하시겠죠. 안 씻었으니 보습제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물을 하루에 한 잔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병원에서 그냥 하는 잔소리 같지만 이것이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병변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 재생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수칙에 신경을 안 쓰셨던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끊은 지는 몇 년 되었다고 하더라도 탈수가 잘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게 되면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신체 대사 과정이 회복될수록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렵고 붉은 반점이 올라오며 피부가 거칠다 못해서 갈라지고 진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알러지 치료의 명현현상인 줄로만 착각을 하시니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탈수 과정 중에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런 분들은 알러지 치료를 진행해도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좋아진 것을 느낄 새가 없어요. 치료를 통해 한 가지 아이템을 탈감작하는 동안 아토피에 악영향을 주는 10가지 아이템을 몸에 들이부어 버린 셈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 알러지 치료하면 아토피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냐, 알러지 치료를 하고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더라도 아토피의 기본 생활 수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몸에 나쁜 것은 나쁜 거죠. 몸에 나쁜 음식을 먹었지만 몸에 전혀 해가 없다? 몸에 나쁜 물질과 접촉했지만 몸에 들어가서는 좋은 물질로 바뀌게 된다? 뭐 그런 마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에 나쁜 건 나쁜 게 맞습니다. 단 신체의 해독 기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몸에 나쁜 음식이나 물질을 먹거나 접촉을 해도 몸이 알아서 방어를 하고 배출하는 용량이 늘어난 것 뿐입니다. 맷집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몸에 타격이 바로바로 왔는데 알러지 치료를 하고 나서는 몸에 타격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맷집이 좋아졌다고 해서 맨날 맞아야 되나요? 계속 맞고 있는 것이 설마 몸에 좋겠습니까? 몸에 나쁘다는 것이 뻔히 알려져 있는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분들, 그래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먹었을 때 예전처럼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 가고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을 즐겨 드시지 마세요. 그게 언젠가는 또 몸을 상하게 하는 단초가 됩니다. 그때가 돼서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셔서 알러지 치료를 해봤자 효과 하나도 없었다고, 다 재발했다고,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렵니까? 위의 경우는 그래도 스테로이드 사용을 중단한 성인 아토피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아직도 스테로이드를 끊지 못하고 계속 사용 중인 성인 아토피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스테로이드를 끊고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셨어도 이렇게 해야 할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계속 사용 중이신 분들께도 할 말이 많겠죠. 다음 시간에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